네, 인사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페리얼 정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요, 시스템 강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스폰서님의 말씀이 옳은 답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 이런 어떤 강의는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은 시스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혹시 도움되고 그 다음에 기억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여러분들이 많은 어떤 녹음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아자동차에서 스포티지 엔진 개발을 담당을 했고 부업으로 이 비즈니스를 해서 지금은 하이리빙이 그냥 전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이리빙을 통해서 저는 추구하는 게 요겁니다. 자산 수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히들 워런 버핏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잠자면서도 돈이 들어오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 하죠. 예, 그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 하이리빙의 비즈니스는 실질적으로 그런 돈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이리빙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크리에이터. 어쩌면은 창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으로부터 이 뭐라 그러냐면 그 소위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인프라 스트럭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물망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보는데 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그물망은 뭐냐면 사람의 주체는 소비의 주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생산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소비의 주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에이트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 왜 이러지? 살짝 별로네요. 근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켜야 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세 가지 원칙을 이 비즈니스를 당신이 성공하려면 꼭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원칙과 유연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사업을 이렇게 쭉 하면서 많은 사업자들이 원칙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내뱉습니다. 그리고 원칙이라는 하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사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많은 분들이 융통성, 유연성, 그리고 자기도 알게 모르게 원칙을 벗어나는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봐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기본적인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여러분들이 지키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게 챌린저가 아니라 체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성공을 하려면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하이리빙은 챌린저, 도전이기 전에 변화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하이리빙의 시스템은요, 시스템이라는 본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시스템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막 뭔가를 만들어가고 뭔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이라고 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세미나를 진행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컨택은 이렇게 합니다. 후속 조치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인간관계를 하다 보니까 신뢰 쌓기는 이렇게 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라고 하는 방법적인 어떤 이야기들까지 쭉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화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런 거죠. 기존에 내가 움직였던 소위 동선에서 하이리빙의 미팅에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 참여하려고 변화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책을 안 읽었던 분들이 책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내가 뭔가를 행동해보고 목표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도전을 한번 해보고 이런 어떤 사고방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도전이기보다는 사실은 변화다라는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제가 그릇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러분, 이 그릇이 예를 들어서 뭐 사각형이나 안 그러면 네모잭이나 뭐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근데 거기에다 물을 부으면 그 물은 그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변하죠. 그죠? 근데 소위 이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변화는 고집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변화 한 척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프로그램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내가 여기에서 성공 습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쭉 있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성장하고 그다음에 진보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 마인드는 그럼 어떤 것을 따라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한테 정보를 주는 이 스폰서님께서 예를 들어서 미팅에 이렇게 한번 참여해 보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미팅을 한번 참여해 보세요라고 하면 선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도 저분은 되게 잘한다. 저분은 그저 그러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시스템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빼버려야 됩니다. 뭐를 해야 되냐면 내가 가져가고 변화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인 변화다. 물의 흐름처럼, 물의 변화처럼 이것이 바로 진짜 변화가 아닌가. 결국은 뭐를 내려놔야 되냐면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왜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성공의 8단계, 1단계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 꿈을 찾지 못하면 결국은 피동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선택을 하게 되고요. 판단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 비즈니스를 왜 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한 명백한 답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네, 그래서 결국은 변화 중에서 정말 중요한 변화는 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화면을 쭉 보시면요. 여기 화면이 어떠세요? 화면의 그림이. 여러분 엊그저께 하늘을 보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진을 쭉 봐보니까 어디가 보이십니까? 네. 빛이 보이세요? 안 그러면 캄캄하구만. 이게 보이세요? 빛이 보이세요? 제대로 된 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둠이 짙게 깔렸네. 이걸 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을 보면서, 빛이 저기 숨어 있는데 분명히 저 빛은 좀 있으면 찬란하게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가장 내재되어 있는 내 마인드 속에 부정을 바라보는 건가, 안 그러면 희망을 바라보는 건가에 따라서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바뀐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하이리빙 사업을 지금까지 쭉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쭉 해오지만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판단할 때 부정적인 것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핀이 아무리 성장을 해도 그분은 그 네트워크의 흐름이 무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를 바라야 되냐면 어둠 속에서 보여지는 저 환한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변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에너지도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실 때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침에 쭉 보니까 눈이 많이 오거나 안 그러면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은 이래요. 에이씨, 오늘 날씨 되게 안 좋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러니까 밖이 캄캄하고 비가 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즐거운 날이 있을 거야. 그리고 행복한 날이 될 거야. 그리고 나한테 운이 넘칠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출발점에서도 어떤 출발을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뭔가를 바라볼 때도 무엇을 바라볼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다. 그리고 이것이 변화다라고 저는 감히 제가 말씀해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사진이? 똑같은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근데 훨씬 하늘이 더 멋있죠. 이런 빛이 분명히 보일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이리빙 사업을 처음 해보면
암담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선배 사업자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터널 비전이다. 처음에 하시는데 뭐가 뭔지 알겠습니까?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다시 한번. 어떻게 해본다고요? 그럼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빛이 보인다라고 저는 감히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하이링 사업을 했을 때, 야, 저기 미팅을 가는데 저기서 뭘 내가 들었지? 이렇게 들어보니까 모르겠어요. 이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내재되어 있는 마음에서. 근데 그때 생각했던 게 이런 거예요. 그냥 그래도 한번 쭉 들어보자.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판단을 해버리니까 뭐가 되냐면 거기서 놔버리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변화,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오늘 성공의 3원칙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성공의 3원칙은요, 우리 대표님이 조금 전에 사업 설명에서 쭉 이렇게 말씀 주셨죠. 예, 아주 간결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100% 제품 애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미팅 참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추천 및 후원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00% 제품 애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죠. 자, 여러분 왜 100% 제품 애용을 해야 될까요? 처음에 제가 하이링 사업을 시작하기로 맘먹었어요. 그랬더니 선배 사업자님들이 그리고 우리 스폰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품 애용을 먼저 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속으로 저놈들이 매출액을 올리려고 환정을 했군.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 저는 판매로 보는 거예요. 판매로 보는 거예요. 아, 푸시하고 있구나.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 하이리빙의 사업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보니까 아, 이것은 내가 소비 습관을 바꿔나가는 그런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전에는, 깨닫기 전에는 뭘로 봤냐면 아, 판매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면 제품 애용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라고 하면 첫 번째,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이리빙 사업은 남이 사주면 매출액이 괜찮은 매출액이고 내가 구매한 제품을 가지고 매출액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은 별로 좋지 않는 매출액이야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비즈니스는요. 판매인가 구매인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 집에 필요한 제품들을 하이리빙에서 쭉 구매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구매를 해서 제품을 쏙 써보니까 제품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효과, 효능 효과 이런 것들이 쭉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다른 분들한테 자, 이 제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어떤 지식적인 면을 얘기해버리면 결국은 세일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한테 야, 친구야, 있잖아. 요즘에 내가 메타액티브라고 하는 하이리빙의 슈퍼 종균이 있거든? 근데, 야, 너 혹시 장 좋니? 그랬더니, 안 좋아. 왜? 그랬더니, 더부룩해. 그래? 그러면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 있잖아. 내가 소화가 안 되고 밥만 먹으면 한두 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더부룩했거든. 그리고 고기를 먹고 나면 아침에까지도 더부룩한 그런 끼가 좀 있더라고. 친구 너는 그런 게 있니? 그랬더니 나도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요걸 한번 입 벌려봐. 그래갖고 쫙 한 스푼을 딱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내일 아침에 얼마나 좋은가 나한테 전화해. 너 전화 안 하면 죽인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니까.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야, 그 뭔데 그렇게 사람을 배고프게 만드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비행기를 타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서 있으면 하체가 종아리가요. 땡땡해져요. 그러니까 혹시 나무 토막 아시죠? 나무 토막처럼 이렇게 단단해져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메타액티브를 이 슈퍼종균입니다. 슈퍼종균을 6스푼씩 드셨어요. 그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식탁에 뭐가 있냐면 슈퍼종균 메타액티브를요 딱 구매해가지고 뭐를 하냐면 이렇게 먹어요. 우리 따님은 알아서 한 통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통을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얼마나 쪼는지를 알아. 근데 이 친구는
6스푼씩 먹는다니까요. 근데 발이 하나도 안 부어요. 그리고 조금 많이 움직이면 이제 몸이 붓고 얼굴이 살짝살짝 붓거든요. 운동은 제가 끊어줘도 안 해요. 그런 친구예요. 근데 이 슈퍼정기훈 메타액티브를 쭉 섭취하고 나서 6스푼씩, 그러니까 하루에 몇 스푼이에요? 12스푼.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루 갔다 오면 푹푹 줄어요. 그런데 붓지 않으니까 제가 정말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해 드리면 많이 줄더라.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친구가 약간 내장 지방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지방간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움직이면 피곤해요. 근데 메타액티브를 아침에 6스푼, 저녁에 6스푼을 딱 드시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생둥생둥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많이 움직이셔요. 아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야, 신기하다. 왜 그러냐면 맨날 되게 집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제 얘기를 이렇게 쭉 친구한테 이렇게 쭉 해줬어요. 그랬더니 갸우뚱하더라고요. 갸우뚱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럼 우리 와이프한테 사줄까? 여러분 어떠셔요? 공감, 그쵸? 동기 이런 것들이 숨어 있죠. 그럼 이게 과연 세일즈로 봐야 될까요? 안 그러면 구매로 봐야 될까요? 그래서 그 집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하이리빙으로 연결을 했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하게끔 만들어낸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섭취를 하지 않아 봤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십니까? 그러면 하이리빙은 판매다, 구매이다. 그렇죠. 구매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구매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30명 정도가 포진돼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A라는 사람이 하이리빙 사업을 한번 해보겠대요. 근데 그분이 저처럼 이렇게 한 10명, 20명 정도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면 처음에는 저 혼자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50명, 100명, 1000명이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분들이 알아서 하이리빙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면 어떨까요? 괜찮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바로 하이리빙 사업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시장은 굉장히 다변화됩니다. 판매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매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출발점은 누구로부터 일어난다? 나로부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케팅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처음에 기아자동차를 다니면서 하이리빙 사업을 쭉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기아자동차를 그때 당시에 9년 7개월 다녔어요. 직책은 과장이었습니다. 예, 직급이 과장이었어요. 그런데 뭐였냐면 과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월급이 많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이리빙 마케팅을 쭉 들어보니까요. 야, 이 수입은 이 하이리빙 사업은요. 어떻게 된 게요? 여러분 1년을 했는데 10년 동안 근무한 과장의 수입을 2배를 초과해 보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읽었던 게 대단한 게 2가지를 읽었어요. 첫 번째, 수입에 한계가 없구나. 그 다음에 2번째 뭐였냐면 지속적인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리빙 사업을 열심히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게으르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였냐면 나로부터의 출발점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해 드릴 수 있고요. 3번째가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마치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때 굉장한 전문 지식을 갖고 내가 설명해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세일즈맨들이 하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거죠. 하이리빙 사업자들이 기본적인 제품의 상식은 갖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제품을 애용해 보면요. 무슨 대화가 열리냐면 상대의 마음을 열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공감이니까 그리고 동기니까 막 메타액티브 슈퍼 정균 메타액티브를 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개발 배경이 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암 환자분들을 고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만드신 거야. 이러면서 쭉 설명을 해주잖아요.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슈퍼 정균 메타액티브를 구매를 많이 했어요. 이해 가셨죠?
예, 이게 바로 뭐냐면 제품 애용의 효과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공의 4원칙 두 번째입니다. 미팅 참석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이 미팅 참석 굉장히 중요한 논제이죠. 자, 그런데 어쩔 때는 안 하고 싶다. 어쩔 때는 게으르다. 어쩔 때는 변명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꼭 잊지 마십시오. 이거는 유두리를 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다. 결국은 원칙의 비즈니스.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는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제품 애용이다.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오래된 선배 사업자님들일수록 어쩌면 허투루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인 것 같습니다. 의미인 듯 보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명심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두 번째가 뭐냐면 미팅 참석입니다. 자, 여러분, 미팅 참석은 이 모양으로 합니다. 이 모습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밑에 뭐라고 써져 있죠? 익혀봐. 웃자고 사실은 이걸 쭉 올렸는데요. 미팅 참석의 첫 번째로는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배워야 하는가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미팅 참석의 아주 큰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런 거죠. 많은 분들은 하이리빙 사업을 들어보니까 너무 괜찮은 것 같아. 비전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하이리빙 사업을 쭉 하는데요. 근데 그 맥락을 파악을 해야 돼요. 결국은 이거는 멤버십 비즈니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매출액을 팔 것이냐, 1,000만 원의 매출액이 10명이서 여러분 100만 원 정도의 매출액이 자동 발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 거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것이 좋으세요? 안 그러면 후자가 더 좋으세요? 후자가 좋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함께 해야 되는 게 이런 거죠. 나로서부터 멤버십이 만들어지는데 그 멤버십하고 뭐를 해야 되냐면 서로 소통도 해야 되고 칭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인간관계도 잘 경계를 지켜나가야 되고 이런 걸 잘했을 때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의 조화와 균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면 기존의 미팅 환경을 쥐고 있는 형제라인이 됐던 그다음에 스폰서님이 됐던 그다음에 이런 분들하고 뭐를 해야 되냐면 상호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잘 어울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여기에 내가 정보를 주고 싶은 분을 모시고 왔을 때 이분들이 옆에서 칭찬을 해주고 그다음에 또 동기부여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뭔가 잘했으면 응원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미팅 참석에서 왜 배워야 되는가 했을 때 첫 번째는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마음 맞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 맞추기가 되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속에 가장 뭐라 그럴까 조금은 독한 마음이 있어요. 시기와 질투가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마케팅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 가셨죠? 우리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판매와 그다음에 소비는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그런데 이런 거죠.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한테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정보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하이리빙 비즈니스를 쭉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그래서 애터미하고 뭐가 다른데? 다단계하고 뭐가 다르는데?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나는 다단계 판매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마케팅을 내가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리고 싶은데 자, 여러분 밀가루 반죽을 해놨어요. 그럼 이 밀가루 반죽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요리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밀가루 반죽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수제비로도 만들 수 있죠. 칼국수로도 만들 수 있죠. 빈대떡을 짚을 수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 때 뭐가 가능해지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마케팅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되려면 어디에 참석을 해야 된다? 그럼요. 미팅에 참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저는 제품 설명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제 마음속에요. 마케팅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내가 소득 구조를 풀고 나서요. 와, 나 오늘 너무 잘한 것 같아. 그리고 이 비즈니스 정말 비전 있어. 라고 하는 익사이팅에 몰입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멤버십을 형성을 하는데 이런 거 있어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사람들하고 호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맞춰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 속에서 쭉 배워가는데 이것이 결국은 미팅 참석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의 가장 근간입니다. 시스템이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그룹의 시스템이 왜 존재하는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있죠. 사람들은 변화라기보다는 도전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변화도 안 하고 도전도 안 한다. 이 제가 얻은 어떤 결과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룹에서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공해 주죠. 그러면 그룹의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 그룹의 시스템을 활용을 하게 되면 나도 편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쉬우니까. 왜? 어떤 분이 능력 있는 분이 그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나도 배우고 그녀도 배우고 그이도 배우고 그리고 한 50명 되는 이 멤버십이 그 안에서 배우다 보면 매출액도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깨달아가는 것도 있고 동기부여도 되고 그렇죠. 그러면 내 능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치 않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면 되는 건데요? 라고 하면 시스템 안에서 배우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또 많은 분들한테 동기부여를 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 주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쩜 미팅 참석에서 왜 배워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팅 참석의 두 번째는요, 동기부여가 기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좋아합니다. 칭찬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인 칭찬이 잘 됩디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칭찬이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 혹시 오늘 미팅 끝나고 나서 댁으로 들어가시는데 현관문을 딱 열게 되면 여러분들 나를 얼굴을 환하게 바라봐주면서 이거 수고했네 이런 분이 많죠. 우리 집은 설거지하고 있어갖고 온가 보다 이렇게 쳐다보고 말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반겨주는 하나의 애니멀이 있죠. 그죠? 여러분 댁에 강아지가 있으면 어때요? 강아지가 와서 막 반겨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반겨주는 사람한테 내가 웃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항상 give and take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도 갖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미팅을 주관해주고 미팅을 열어주고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우리 그룹의 많은 리더사님들 그리고 교육위원장님 그다음에 대표님 그리고 많은 팀장님들 그리고 강의를 해주시는 여러 모든 사장님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갖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근데 가끔 우리 잊어먹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칭찬의 문화를 갖고 가야 되고요. 공감을 해줘야 된다. 여러분 강의하실 때 이런 거 있잖아요. 휴대폰 쳐다보면서 검색해보고 그 다음에 내일 뭐 할 것인가를 다른 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강의를 하는데 저분의 눈을 쳐다보면서 끔뻑끔뻑 하면서 저것이 뭔 말인고 하면서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끄덕끄덕 해주면 여러분 강의하는 분들이 신날까요? 안 그러면 괴로울까요? 정말 신납니다. 아셨죠? 네, 저는 그래서 대표님이 강의하실 때마다 저는 뭘 하냐면 씩 웃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끄덕끄덕 안 해주고 싶은데 끄덕끄덕 합니다. 그러면 강의하시는 우리 대표님이 기분 좋아라 하십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동기부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교학상장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한 분이 뭐 하기 위해서 나로부터 네트워크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팀 미팅에서 뭐를 하냐면 작은 발표도 하고 작은 스피치도 할 겁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나한테 쌓여서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 서게 되고 다른 분들한테 영향력을 이렇게 주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내가
깨달아가고 그다음에 알아가고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함께 해야 되는 것은 이런 거구나. 칭찬의 힘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다음에 우리 스폰서님이 이렇게 감사한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가르치면서 깨달아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학상장. 그래서 스폰서님이 사장님 이런 발표를 한번 해주세요. 저런 강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앞으로는 yes라 그래야 될까요? no라 그래야 될까요? 강의했는데 스폰서님 잘 됐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동기부여의 세 번째,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가끔 머릿속에다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부업으로 진행을 할 때 여간 쉽지 않더라고요. 왜? 이쪽 일도 해야 되고 저쪽 일도 해야 되니까 약간의 버닝 현상들이 쭉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침이 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정지호, 너는 뭐 때문에 하이리빙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굉장한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하이리빙을 놔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때 정지호, 너는 하이리빙 사업을 무엇 때문에 진행하니? 라고 질문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에게는 그 답이 내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웃고 시작을 하고 그렇게 동기부여를 이렇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미팅 참석의 원리였다라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이런 미팅에 참석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스폰서님들, 그 다음에 많은 어떤 리더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회사에서 주는 이런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모션이 있어요. 그 프로모션은 뭐냐면 내가 해내야 되는 방향성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회사가 주는 보상 플랜에 대한 방향성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그럼 핀성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그룹에 지금 교육위원장님께서 소비자 카톡방에서 뭐를 하고 있냐면 슈퍼정견 메타 액티브에 대한 경진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제품을 한번 함께 힘을 합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영향을 안 하고 나는 다른 제품이 더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거기를 혼자 하고 있으면 이거는 뭐냐면 약간의 방향성이 흐트러진 것 같다라는 그런 모습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프로모션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작은 성공들이 쌓여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딱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헛수고 같은 수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감히 경험자로서 말씀해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 어떤 결과가 없어요. 컨택을 했는데도 그분이 저 관심이 별로 없어진 것 같은데요. 이러면 약간 낙담이 오죠. 그리고 소비자 관리를 해보려고 했더니 매출액도 발생이 안 된 것 같아. 하지만 집에 들어올 때 항상 그럽니다. 오늘 또 정지호는 발전되고 있어. 그리고 오늘 또 한번 연습을 했네. 잘했어요. 라고 나에게 칭찬을 해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미팅에서 배웠던 동기부여의 스스로의 모습이었다라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이런 어떤 칭찬도 작은 성공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팅 안에서 짧게 배우는 제품, 짧게 깨달아가는 책의 내용들, 그 다음에 짧게 이렇게 배워가는 많은 어떤 선배 사업자, 형제 라인들, 안 그러면 후배 사업자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그 어휘에서 내가 느끼는 어떤 그 감각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성장을 하면서 한 켠 나에게 쌓입니다. 그것이 뭐가 되냐면 이제는 사람들과의 어우러짐을 어떻게 잘할 거냐. 그리고 스폰서로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거냐에 대한 물음표에 답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종합적으로 미팅 참석에서 배웠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미팅 참석의 가장 큰 동기부여는 뭐였냐라고 하면 저는 세미나였습니다. 여러분, 핀이 성장하지 않고 미팅 참석을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가끔 가니까 성질이 납디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그 성질이 나는 것도 화가 난다 이 말입니다. 화가 나는 것도요, 이것도 올바른 동기부여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 하이마스터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과정을 지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안 되겠어. 해봐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자이언트 갑디다. 그리고 안 되겠어요. 거기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페리얼을 가게 되더라.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미나를 참여하면서 정말 집중을 많이 합니다. 저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지? 그 다음에 저분은 어떤 분으로서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지? 그런 어떤 포커스를 이렇게 쭉 맞추다 보면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어. 그래, 이번 달에 한번 또 해보는 거야. 그래, 까짓 것도 해보자. 막 이런 어떤 동기부여적인 마인드가 생성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미나였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는요, 가장 큰 결단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열애 없이 어쩜 세미나를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세미나는 절대 원칙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세미나예요. 한 분씩만 여러분 한번 초청을 하려고 예를 써보시면 어떨까요? 저도요, 처음에 사업을 할 때, 그래, 선배 사업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2개월 동안 한 번씩 참여하는 세미나에 한 분씩 초청을 해보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2분이네? 그럼 저걸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담은스러웠지만 결국은 해나가기 시작하고 성장이 되더라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세미나에서 얻었던 사실은 동기부여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크게 성공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세미나를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세미나에서는요, 나를 갈등하게 만들고 번민하게 만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부여다. 내가 다시 해봐야 되겠어 라는 마음을 줄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세미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세미나는 절대 원칙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팅 참석 세 번째, 인간관계의 결을 인정을 하고요, 연습해가는 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성격은 다 다양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 다릅니다. 그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요, 먹는 것도 다 달라요, 인사하는 법도 다 달라요, 웃는 모습도 다 달라요. 그죠? 예. 그런데 시스템의 방향으로 모든 색깔을 맞춰줄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어떤 A를 하는 사람이 하기 싫대요. 그러면 그분을 놓고 내가 강제로 땡기려고 하면 내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인정해 보는 거예요. 한번. 아, 저럴 수 있겠다. 한번 인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스폰서님이 저를 넌지시 기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결을 인정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인간관계 결에서 친밀도입니다. 스폰서하고 파트너 사장님의 평상시의 신뢰 쌓기가 어떤 신뢰 쌓기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쉬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폰서님하고 나하고요, 굉장히 친밀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귀함이 편함이 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요. 귀함이 편함이 되면 안 된다. 저는 우리 대표님이 여기 계시지만 평상시에는요, 제가 톡톡 이렇게 던져요.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툭툭 던지는데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는 굉장히 깍듯하게 사실은 모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인간관계 경계와 기준을 갖고 갈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편하다고요, 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편하게 돼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 가셨죠? 언니가 파트너예요. 근데 동생이 스폰서예요. 그러면 공적인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맞죠? 네. 그런데 뭐냐면 스폰서님하고 나하고 친밀도는 언제 이루어진다? 평상시의 모습에서 이루어진다. 이걸 꼭 잊어먹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경계와 기준이에요.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에 대한 경계. 감정이 내가 올라왔을 때 이 감정을 내가 어떻게 추스릴 것인가에 대한 어떤 행동, 피하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경계입니다. 그리고 미팅에서 내가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형제 라인이 다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흠집을 내버린다. 예,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안 해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 그리고 미팅에서도요, 내가 몇 시까지 참여를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기준,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객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깨달은 게 많아져요. 그러면 하이리빙이 좋아질까요? 싫어질까요? 그럼요. 슈퍼정규 메타액티브를 처음에 서정민 박사님 강의를 들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강의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공부를 다시 한번 해봤어요. 기능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미생물에 대한 쭉 학문을 쭉 다시 한번 성찰해봤어요. 그랬더니 야, 슈퍼정규 메타액티브는 이런 거네. 우리 몸뚱아리의 근본을 바꿔버리는 거네. 여러분,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무엇일까요? 세포입니다. 근데 그 세포의 형질을 바꿔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게 바로 미생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슈퍼정규 메타액티브는 근본을 바꿔버리는 그런 어떤 제품이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얻어낼 수 있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모든 질병을 서서히, 다시 한번 서서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제품이네. 그러니까 얼마나 확신에 차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믿음을 미팅에서 가져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성공의 3원칙, 세 번째. 추천과 후원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이리빙 비즈니스를 들어보니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신도 많이 생기고 비전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하이리빙 사업을 추천하고 싶은데 어떤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야 될까를 고민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종지호는 어떻게 했지? 라고 이렇게 하니까 열정적이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요, 열정적인 사람과 비열정적인 사람들은, 비열정적인 사람의 모습은 끌어당김이 다르다. 그리고 언어가 달라지고요, 눈의 눈빛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열정적인 모습이 추천을 하게 돼 있다. 그럼 그 열정을 가져가려면 미팅에서도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세미나에 가서도 내가 동기부여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제품을 내가 애용해 보면서 야, 너무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게 바로 열정을 만들어내는 총체적인 하나의 모양새였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두 번째가 뭐냐면 현실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내가 지금 하이리빙을 왜 하는가에 대한 방법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이유도 분명하게 나열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배고플 때 여러분들이 어떤 밥을 먹어도 식사를 하셔도 맛있다, 안 맛있다? 맛있어요. 왜 그럴까요? 시장이 반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네,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에서 배고프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우리가요, 생물학적인 어떤 배고픔이 아니라 정말로 하이리빙 사업을 내가 성공해야 돼, 잘 돼야 돼라고 하는 간절함을 갖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 저는 분명히 성공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간절한 사람은 절대로요, 뒤에 앉지 않습니다. 어디 앉을까요?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한 사람은 절대로요, 휴대폰에다가 물론 여러분들이 요점 정리를 하시겠지만 검색을 하고 다른 분한테, 소비자한테 카톡을 한다든가 이런 모습은 하지 않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죽통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궁하면 통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당당함입니다. 파스처를 갖춰야 됩니다. 단 오만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하이리빙 사업을 얘기하는데 이거 치료될 수 있어? 개선될 수 있어? 이 비즈니스가 그렇게 비전성이 있어? 라고 이렇게 상대가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내려야 될까요? 비전성이 있어?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굳이 대답 들어. 있지. 있는데 정말 어마어마해. 그래서 제대로 배워봐.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어떤 당당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혹시 그거 다단계 아니야? 라고 이랬을 때 내가 잘 모르지만 다단계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다단계와 하이리빙 사업은 분명히 달라. 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맞죠?
네,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추천할 때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요건이 아닌가라는 정조의 생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후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 비즈니스를 주고 싶대요. 그러면 저 사람이 사업을 하면 내가 하이패밀리 가겠구나. 저분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내가 마스터를 가겠구나. 이건 뭐냐면 이기심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감히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룹에서도 그다음에 팀에서도 내가 다른 분들한테 영향력을 주게 되면 그 영향력이 수십 배로 모아져서 나에게 온다. 내가 어떤 제품을 얘기해 준다든가 안 그러면 사업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쭉 해줬을 때 그분들이 영향을 받지만 그 형제 라인들이 그걸 듣고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분을 내가 초청을 했어요. 이 팀 미팅에다가. 그런데 그 형제 라인들이 예전에 정지호 사임한테 들었던 내용인데 이게 너무 좋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립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쭉 해주게 되면 처음 오신 분이 정지호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괜찮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형제 라인 분들이 정지호 사임 참 대단하십니다라고 살짝 이렇게 티업을 시켜주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타이기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남을 이유했을 때 결국은 그것이 내 이익이 된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상대를 위해서 내가 웃어주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그 웃음에 반응한다 안 한다? 하죠. 그러면 그분이 나한테 웃어주고 있는 거죠. 이건 뭐예요? 상대를 위해서 내가 웃어주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웃게 돼 있는 거죠. 이런 영향력이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문화다.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제가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타주의의 어떤 생각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파트너 사장님을 후원을 할 때, 안 그러면 어떤 분을 후원을 할 때 진짜 힘드네. 이런 내색을 하는 분들이 적잖지 않습니다. 적잖게 있어요. 솔직히 말씀해 드리면. 그리고 거기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없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냥 한없이 베풀어 주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분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타이익이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100% 동기부여해야 된다. 항상 후원을 할 때는요, 내가 갖춰야 되는 자세와 태도, 언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 긍정의 마인드,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완벽할 정도의 어떤 모습이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이 뭐냐면 그분을 성장시키는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내가 편하다고요. 운동화를 신어버리면 어떨까요? 그분도요. 예전에 저번에 후원하실 때 보니까 운동화 신으셨던데요. 라고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분이 운동화 신습니다. 그러면 스폰서로서 이렇게 봐보니까 운동화 신고 있죠. 말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스폰서님들은 안 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거기서부터 이제는 그 문화와 색깔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데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죠. 결국은.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후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요. 후원에 대한 자세와 태도 이런 것들까지도 쭉 말씀을 해드렸는데 성공의 3원칙에 대해서 깊게는 안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맞습니다. 사람이 돕고 사람이 방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성장시키고 리더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그 사람한테 온 정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도 지금 성장하지 않는 많은 파트너 사님들, 형제라인 분들한테도 온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감히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1차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진행을 할 때 1차적인 관점은요. 제품 팔면 매출액이 발생하고 그 매출액에 의해서 수입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이리빙은 판매만 잘하면 되지요. 라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어떠세요? 들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네, 옳은 말처럼 보여집니다. 그죠? 옳은 말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죠. 또 틀린 말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분은 온통 제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공부하고 그다음에 누군가에게 알리고 이거는 1차적인 관점. 그러면 이분은요. 핀이 성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유지는 할 수 있지만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요. 폭넓은 수입의 조건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 가셨죠? 물론 제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 해야 되는 2차적인 관점은 마케팅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품이 굉장히 좋은데 이 제품에다가 뭘 얹어야 되냐면 마케팅을 내가 얹는 거예요. 이게 바로 2차적인 관점이에요. 왜요? 상대들은 욕심을 갖고 있거든요. 인간의 모든 내재된 힘은요. 욕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슈퍼종교 메타액티브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분한테요.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한번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분이 마케팅을 듣고 나서 그럼 나도 해볼까? 소비자의 모습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가 하이리빙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한번 배워볼까? 사업자 모습으로 나와서 사업을 할 수도 있죠.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1차적인 관점만 가져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이 사업자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낮지 않을까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좋은 제품에다가 뭐를 얹어야 되냐면 너무나 좋은 보상 플랜을 여러분들이 얹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감히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상 플랜이 굉장히 좋아지면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거든요. 그럼 뭐가 좋아야 되냐면 여기에는요 철학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이 철학은 뭐를 갖고 있냐면 비전과 문화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참 여기 오니까 사람들한테 배울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어떤 분은 건강 강의도 하시지만 어떤 분은 인문학 강의도 하시네. 어떤 분은 그런데 와 삶의 어떤 여정 속에서 현실 점검까지 쭉 해주면서 삶의 준비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이렇게 해주시네. 어떠셔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이리빙 미팅 안에서 이루어지는 깨달음의 모습, 철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문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쭉 배경으로 깔아놓으면 결국은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자꾸 오고 싶은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런 좋은 사람들이면 다시 보고 싶고 그런 거죠. 그러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성장이라는 모습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백투더 베이지, 가장 기본이어야 된다. 하이리빙 사업에서 가장 기본인 성공의 3원칙을 철저하게 원칙화함으로써 사업자로서 가져야 되는 그 기본적인 모습에 충실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2025년 다가오는 하이리빙의 U 비전, 즉 보상 플랜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음속에 품고 새로운 도전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7넥을 위하여 우리 함께 화이팅! 감사합니다.